자, 3회 쪽에서 이제 20번 자, 문제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중개 보수도 한 문제가 내용 문제는 하나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자, 먼저 중개 보수는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건지 사무소인가 물건인가 아주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율 자체가 0.9 내에서 조례 그리고 0.8 내에서 조례. 자, 그리고 이제 복수 용도는 어떻게 정하고요. 그리고 매매나 교환 쪽에서 큰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각각이다 무슨 평균이다 막 이런 소리를 썼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임대차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요. 거기다 실비도 이전 쪽에서 확인은 이전 쪽에서 그리고 예치는 누구 쪽에서 이득을 매수인 쪽에서 보니까 확인은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그 청구도 임자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먼저 20번 쪽에서 중개보수 청구권 별표 3개를 떠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주택 외라고 했죠. 자, 주택 외면 토지나 그리고 상가나 순수한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이나 입니다. 자, 지금도 오피스텔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상하 수도가 설치된 뭐는요 욕실이나 그리고 부엌이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거 있었을 때 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는 0.5를 받으십시오. 매매 교환은 임대차 등은 0.4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6억이나 9억 같은 기준이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기억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쪽에서 주택 외라고 했죠. 주택 외면 상가 4개입니다. 자, 먼저 쌍방으로부터 받는 것은 맞는데 주의하실 게 이제 임대차까지도 얼마가 됐을까요? 우리 주택에서는 0.8도 가능했습니다. 주택 외는 0. 얼마였습니까? 0.9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까지도 상가는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리고 순수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무실 같은 것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임대차라도 0.9였습니다. 0.8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벌써 이상하죠. 1,000분의 8이라고 했습니다. 0.8이 아니라 상가의 임대차는 얼마라고요? 0.9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0.8 때문에 벌써 이제 X고요. 중개의뢰인과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를 하는데 거기 퍼센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0.9, 1,000분의 9가 맞습니다. 자, 1번 바로 X고요. 자, 두 번째, 2번 지문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서울 구로구에 소지하고 있는 중개재산물이 있고요. 그리고 용인시에 소지하는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된 사무소는 또 부산광역시에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야, 그랬을 때 경기도의 조례 정확하죠. 왜냐하면 사무소가 기준이었습니다. 여기는 물건도 안 따라가고요. 여기서만큼은 분사무소의 소재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 봤습니다. 여기는 주된 사무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2번 쪽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됐으니까 용인이니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서 받는다는 게 오류가 맞았습니다. 자, 2번이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을 때 그때 50% 그려놨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누가 잘못해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는데 입니다. 약정된 중개 보수의 얼마를요? 50%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전혀 못 받습니다. 아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번도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1년 이하치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세 번째 전혀 근거 없는 소리고요.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정 기준을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에 그 중개인은 무효이다. 자, 그건 아니고요. 처벌만 받을 뿐이지 맨날 거래 안전입니다. 무효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는 유효 기하셔야 됩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월세가 있었을 때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70만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70을 곱한 금액을 그럼 100은 못 뽑고 가보겠네요. 보증금에다가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자, 그게 아니라 100 또는 70이었습니다. 자, 100도 남아야 되는데 70만 남았으니까요. 그 70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금액이 적었을 때 70이었습니다. 100 또는 70 그래야 맞습니다. 자, 20번은 2번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더 맞지 않는 거니까요. 거기는 다 틀렸습니다. 2번만 맞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1번 쪽에서 여기도 이제 옳지 않는 건데요. 감독상 명령입니다. 자, 지도 감독을 나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이나 또는 조사나 검사 같은 것들 이게 바로 이제 감독 명령이었습니다.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그럼 틀린 것은 맞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장관도 감독 명령, 시도지사도 감독 명령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등록한테도 감독명령은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래 5번 쪽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다. 아주 엉뚱한 소리죠. 반명 보이게 봐도 감독명령에 위반했을 때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나옵니까? 상감할 때 거기서 나올 겁니다. 업무정지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감독명령 위반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 협회나 누가 거리정보 사업자가 운명이었으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았지 100만 원짜리는 전혀 감독명령하고는 관련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업무정지를 얻어맞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1번은 이제 5번 정도가 바로 엉뚱한 소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맞는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2번 쪽에서 이제 개설 등록을 취소를 하여야 그랬습니다. 그런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우리 22번 쪽에서 이제 절대적을 한번 이제 배우셔야 되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2번 쪽에서 이제 등록 취소를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하여야 한다. 절대적인 바로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문제는 한 문제가 반드시 정말 절대적은 꼭 절대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8개입니다. 그럼 이제 앞글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량 그랬습니다. 김양 생각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량이 어떻게요?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다고요? 불을 껐다 합니다. 요 소등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불을 껐다. 누가 껐다? 정량이 어떻게 껐다고요? 목숨을 걸었다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다 뭐였다고 최근에 알아보니까 모두 다 뻥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거짓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 말고요.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시험 문제는 자주 안 나오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요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좀 아셔야 11가지나 되는데 요걸 좀 아셔야 나중에 요 절대적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4 몇 기가? 64 2기가 뭐에 먹는다고요? 겸임을. 요 겸임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겸임을 독점하기 위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업무정지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뭐 한다고요? 큰 돈 마련하겠죠. 거금 마련해서 그거 주니까 받고 좋아갖고 공선까지 해줬다. 거금 공선. 앞글자 따봤습니다. 비리 얘기라고 했습니다. 정의발은 이제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정지 얻어맞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뒤에는 이제 자격 정지를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여기는 절대적입니다. 정말 정지 먹고도 어떻게 중개업하냐고요. 무조건 빼앗아와 청문 간단하게 하고 귀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등록증에 양도나 대여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성명이나 등록증이니까 상호가 나올 겁니다. 상호를 뭐 했어요?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요 소리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안 주고 얘만 주고 얘가 어려우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에 자격 결하고 있으니까 너 중개하지 마. 나가셔 3년 동안 중개하지 마. 자동소멸 여기 나왔네요. 사망이나 뭘 했을 때 해산을 했을 때 여기는 청문 자체도 필요 없을 겁니다. 청문하고 싶어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은 혼이라도 불러올 겁니까? 무슨 들어가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소멸하셔야 됩니다. 소속은 이중소속이었습니다. 등은 이중 등록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돼 있을 때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 정보를 다 빼오지 않아도 등록 취소 절대적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최근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먼저 2회 이상의 뭘 얻어맞고요. 업무정지를 얻어맞고 업무정지가 별거 아니니까 때릴 테면 때려봐. 계속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거기다 다시니까 세 번 되면 등록 취소를 축구장에서 2번이면 퇴장. 우리는 3번이면 3년을 퇴장입니다. 다시 또 업무정지가 무슨 취미냐고 업무정지를 또 얻어맞았을 때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자꾸 얻어맞으면 3번째 절단나니까 초 긴장하겠다. 그입니다. 거짓 그 밖에 이제 뭐를요? 그 밖에 부정한 거짓 빼버리고 부정한 방법만 딱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빼앗아와 무허가인데 위조해다가 등록받았으니까 빼앗아와 3학년 위반에서도 무거운 죄를 보실 겁니다. 뚜껑 열려서 3년 이하 징역도 갈 수가 있습니다. 6이 바로 이제 유월을 뭐해서
초과하여 이제 뭐 했을 때 휴업을 했을 때 3개월이면 과태료, 6개월 넘어가게 되면 웬만하면 여기는 봐주긴 한데 여기는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이제 4번이었습니다. 최근 그리고 1년 이내에 먼저 4번이니까 첫 번째는 3번 나옵니다. 3회 이상의 업무 정지나 뭘 얻어맞고 업무 정지나 가볍다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거기다 이제 또다시 정말 상습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를요? 업무 정지 계획입니다. 업무 정지를 얻어맞고 또다시 과태료를 얻어맞았을 때 대신에 업무 정지만 갖고 4번 아니고 업무 정지 1번 있고 3번 있고 그리고 1번 있고 이것도 아니고 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니까 전혀 4번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가 2번, 과태료가 2번. 그리고 업무 정지가 1번, 과태료가 3번. 업무 정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4번이면은 요 3개가 이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해봐라. 어렵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가 이제 2 이상의 뭐를 둔 경우입니까? 사무소를 둔 경우도 하나 치울 수 있잖아요. 게임입니다. 근데 괜히 또 소등도 칠 수가 있잖아요. 절대적 게임입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 채우면 되잖아요. 자본금 5천 안 되면은 채우면 되죠. 그리고 겸업 제한을 위반했을 때 이삿짐센터 운영하거나 그런 것들 문제가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등록 취소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시 그리고 중개 그리고 시설물을 개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시설물을 뭐 했을 때 설치를 했을 때 파라솔 안 치면 바로 쳐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독점 규제 및 그리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 등을 했을 때 그리고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어떻게 해요? 최근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2년 전연하면서 째려본다고 했습니다. 몇 번 이상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뭐 한다고요? 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을 받게 되면 2년에 2번 받게 되면 등록 취소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큰 문제가 됩니다.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금일거계입니다. 그리고 2 이상의 뭐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을 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 말아라 금지행위 매매 알면 초과한다. 그리고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했을 때 금지행위 7개가 있습니다. 7개를 하나씩 풀어 치울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비공개 요청에 억하심정으로 신문에다가 확 내놨을 때 내지 말라고 하니까 요청에 준수를 하지 않았을 때도 등록 취소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준 설정입니다. 손해배상 조치를 이행을 하지도 않고 뭐를요 업무 개시를 했을 때 그럼 나중에 사고시 나면 배째릴 일만 있다입니다. 거기다 이제 건세명 했을 때도 이제 거기도 업무 정지도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2번 쪽에서 이제 등록 취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바로 보시면 사망할 때 그 옆 해서 나올 겁니다. 1번 맞죠? 중개법인이 해산했을 때 첫 번째 절대적 맞네요. 자,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나오죠. 정량 정지 기간 중에 바로 중개사무소를 폐쇄를 하고요. 자, 그 옆에 보셔야 됩니다. 자, 친한 중개사무소에서 친구사무소입니다. 1개월간 소속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게 바로 정지 먹고 중개업을 하고 있을 때 여기도 절대적 맞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전속중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이제 거의 3명에서 결전 그게 바로 업무정지밖에 안 됐습니다. 자, 뒤에 보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무를 행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법정 중개수수료의 2배 달이지만 근데 약정한 중개 보수를 받았을 때에 자, 여기도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업무정지 당할 수 있지. 여기다가 절대적 그리고 중개보수는 또 거금 보십시오. 금정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지.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이지 절대적은 아닙니다. 자, 금쟁이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았으니까 얘는 상대적입니다. 3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격사유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중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을 때 우리 결격사유에
보시면은 결사소등에서 결격 사유에 징역이나 벌금 얻어맞았을 때 공인중개사법으로 벌금 얻어맞았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격 사유 하기 싫으니까요. 결격 사유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절대적 맞습니다. 5번에 보시면요. 무허가 건물에서 사무소를 차리고 등록 신청서에는 인접한 허가. 이게 이제 거짓 그 얘기입니다. 건물에 소재지를 기재해서 이제 많이 운용을 해놨습니다. 등록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실이 발각됐을 때 이거 바로 무허가인데 허가받은 사무소로 이게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3학년 2반까지도 가겠다고 합니다. 거기도 절대적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이제 3번이 바로 이제 여기는 상대적이고 업무정지에 해당될 거니까요. 여기는 절대적이 아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3번 쪽에서 이제 자격 취소인데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되느냐? 자격 취소 이제 부양정지면 징역이다. 자격 취소를 누가 할까요? 항상 교부해 준 시도일사. 만약에 사무소하고 교부가 다르면 청문은 사무소 쪽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때리는 건 또 교부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23번 쪽에서 자격 취소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쭉 내려보시면 5번 보실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가 교부받은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는 수수료 때문에 안 됩니다. 자격증 교부받을 때, 재교부받을 때 여기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장으로 무슨 입금 시켜줄 겁니까? 반드시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무조건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X입니다. 5번 쪽에서는 사무소 소재지가 되냐고입니다. 재교부는 교부지, 오로지 교부지, 사무소는 아예 되질 않습니다. 자, 24번 쪽에서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앞쪽에서도 봤었고요. 그 순서 같은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공인중개사는 오로지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협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드시 법인입니다. 그 절차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중간에 이제 공제 규정은 누구한테 승인받고 책임 준비금을 누구한테 사용할 때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지. 그다음 이제 공제 사업에 검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누가 검사를 했는지 돈하고 관련되니까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 방송에서는 금감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적 공시하십시오. 그리고 공인중개사 여기가 바로 이제 협회에서는 뭐가요? 운영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몇 명인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19명. 그리고 위원장을 누가? 그리고 위원을 누가? 임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옳은 거라고 있는데 1번에 보시까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를 저 끝으로 가보실까요? 설립을 하여야 한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협회도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는 설립하든지 말든지 설립할 수 있지.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X 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앞에서도 또 나왔었죠. 의결을 거친 후에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자, 그게 아니라 15회 때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인가 받은 후에 등기를 해서 성립한다. 3단계가 인가였습니다. 자, 네 번째가 등기였습니다. 등기를 해야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법인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도 이렇게 살짝 틀리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실까요?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벌써 이상하네. 주된 사무소 이제는 서울에다가 안둬도 대여개입니다. 앞에 벌써 틀렸고요.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그건 맞았네요. 주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지회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X. 두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앞쪽에도 벌써 틀렸고요. 뒤쪽에도 두어야 한다. 또 틀렸다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 장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협회는 바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수입. 여기도 이제 총 수입액 시험 문제를 또 내본 적이 있습니다. 공제료만 요구입니다. 협회에서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그 밖에 직무교육 여러 사업을 합니다. 수입액이 꽤나 많습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거의 1년에 한 20만 원 돈, 지금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20만 원 돈 받는 그 돈만 바로 100분의 10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제를 수입액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근데 100분의 바로 10 이상 맞네요.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고요. 지금 맞았죠? 뒤에도 보시가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동 누가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앞에도 뒤에도 숫자도 모두 맞았습니다. 답은 4번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매년 2월 28일까지 어디가 있었더라? 그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예정 공고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3개월이죠. 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28일까지 벌써 X죠. 여기는 3개월 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2월 28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기 공시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지 무슨 2월 28일까지냐 계입니다. X입니다. 시험 공고가 그랬죠. 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번은 이제 4번만 맞았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구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쪽에서 형벌이 아닌 것은, 형벌 대상이 아닌 것은, 이건 아주 간단하죠. 아래 보실까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 거인 3명 할 때도 업무정지에서 봤었고요. 그리고 소속도 소인에서 봤을 겁니다. 자격정지에서 봤습니다. 인장 등록 안 했다고 거기다가 교도소를 어떻게 보냅니까? 입니다. 형벌에 1학년에 3학년에 인장 등록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업무정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6번 쪽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공인주사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쪽에 내려보시면요. 먼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 개업 공인주사는 관할 법원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이나 아니면 또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험 보면은 약간 범위를 벗어났는데 과태료는 누구한테요? 거기는 바로 이만큼은 시장군수 구청장 아니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 그 행정관청에다가 바로 하게 돼 있지 법원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디로 법원으로 알리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법원으로 알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3번이 X. 시험 범위를 약간 벗어났으니까 교재도 나오지 않는데 간단하게 참고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뭐 시험 범위는 거의 아닐 정도인데요. 미국에서 바로 권장상으로 두고 있는 바로 중개계약 형태가 뭐냐. 전속중개계약이 아니라 독점중개계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점중개계약은 훨씬 더 전속보다도 훨씬 더 빠르니까요. 우리 미국에서는 전속보다는 오히려 독점중개계약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속에서는 자기가 직접 했을 때 여기는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매도 매수인 쪽에서 상대방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되니까 50% 주지. 보통의 순수한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개업공사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만큼은 전혀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도 개인이 전속에서는 착수를 조금 약간 늦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독점에서는 보수는 어떤 경우도 봐줄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착수를 들어갑니다. 착수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뭐를요? 미국에서는 독점 중개 계약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린 독점 중개 계약 이런 거 전혀 안 나오니까요. 시험 범위에 나와본 적은 없지만 한번 참고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28번 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권리관계 사항란이고요. 근데 설명 중에서 여기도 바르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은 뭐냐라고 해놨습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이제 5번 정도로 한번 와보시니까 여기도 어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 등기부에 지금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이건 달라졌으니까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실제 권리관계는 정말 기재는 안 됐습니다. 매도 의뢰인 쪽에서 고지한 내용에 따라서 뒤에는 지금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내용만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재를 하고 별도의 현장 확인은 하지 않았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치권이나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나 주택임차인의 권리나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임대차의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안 나타나지만 어디는 가라붙습니까? 현장 답사를 가서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뒤쪽이 이상하네요. 자셔야 됩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기상 측면에서 안 나타나니까 가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저 끝에가 X, 상식적으로도 너무 엉뚱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도 이게 분묘규칙권인데요. 자, 분묘규칙권 조금 생각 못했던 게 우리 분묘규칙권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설치한 묘지는 여기는 20년을 가도 분묘규칙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를 했던 묘지만 20년 전후였을 때 분묘규칙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바르지 못한 것은 2번 쪽으로 와보실까요? 원리를 몰랐으면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건데, 그러면 2012년 그랬습니다. 2001년 후만 돼도 벌써 안 됩니다. 자, 먼저 12년 현재 토지 소유권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여기는 또 승낙이 없었다. 그럼 그전 묘지라고 해도 승낙 없이, 여기서 승낙 없이였습니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이제 평온공원이면 되긴 하는데 분묘를 기지를 점유했을 때 분묘지권은 발생한다. 2012년이면 2001년 후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그 후였으니까 여기는 20년이 아니라 200년 가도 분묘지권은 적용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도 이제 15년에다가 연장은 3번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는 화장이나 납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소리는 분묘지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이 바로 이제 옳지 않는 것, 실무하실 때 그런 설명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해 오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이제는 분묘규칙권 자체가 인정이 죽어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묘지가 철거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0번 보시니까 이제 토지거 허가구역에 우리 공법 나왔죠. 설명 중에서 여기도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공법 내용 배우셨으니까 여기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토지거 허가구역 안에 해당되는 농지였을 때 허가증을 받음과 동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받아야 한다. 아니죠. 허가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뭐가 돼서? 우제가 돼서요. 허가가 세니까 공법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1번은 아주 엉뚱한 소리고요. 자, 두 번째 2번 보시가 이게 판례인데, 자,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그 토지 외 건물이 있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건물은 그랬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그거에 맞기는 맞더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아마 민법 교재에도 판례가 나올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멋진 말 썼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운명을 같이 함으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된다라고 해야지 무슨 여기 제각각이냐고. 여기는 제각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된다고 실무에서 설명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도 엉뚱하고요. 자, 세 번째, 토지상의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에 소유권하고 뭐였나?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에 허가증은 필요 없다. 실무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아주 여기서는 독특하게 소유권하고 뭐요? 지상권이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소유권면에 다 거의 대부분 대상인데 계약입니다. 자, 세 번째도 안 맞고요. 네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 계약이 있어서 우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보통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계약금만 상환하고 이런 시험 문제는 자꾸 냅니다. 배액 맞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통 계약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동적인 무효래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수인도 계약을 포기하겠다. 그럼 계약금을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같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다부를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만 아니면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럽니다. 다 X입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여기는 옳은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해제됐다고 했는데 등기 신청서에다가 허가증 첨부를 하여야 한다. 없어졌죠. 해제가 됐으면 이제는 허가증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 이런 판례 정도는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무슨 허가증을 첨부를 합니까? 그입니다.
자, 30번은 이제 4번 맞았고요. 이렇게 허가 문제도 우리 법령에서도 자꾸 나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31번 쪽에서 이제 뭐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을 해보니까요.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아주 골고루 지금은 이제 예고 등기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입니다. 근데 권리 분석을 한 내용 중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세 번째 봤었죠. 가압류. 채권이니까 무슨 배당을 하는가. 자, 그 문제가 계속 지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번에 보실까요? 가압류가 여러 개 설정되어 있을 때,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가압류권자 상호 간에는 접수일번, 접수 뭐 순자라고 씁니다. 접수일자 순으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그리고 가압류도 무슨 주섭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압류는 순위가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10월에 빌려줘서도 1월에 빌려준 거나 뭐 2월에 빌려준 거나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라도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가압류에는 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접수일자 순이냐고. 그 접수일자 순은 갑구 울고 좀 달랐을 때 줄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엉뚱한 소리다. 그 얘기입니다. 물권에서는 접수일자 순이지 채권에서는 순위가 없습니다. 평등하게 동등하게 안분배당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이좋게 그냥 쪼개줄게. 자, 그 얘기입니다. 3번, 31번, 3번이 바로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2번에서 외국인 토지법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랬습니다. 계약 취득일로부터 60일은 바로 이제 계약일 거고, 그리고 6개월은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가 있을 겁니다. 60일과 6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다음 중에서 신고 기간이 다른 하나는 뭐가 될까요? 그럼 써보면 되겠네요. 오케이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판결. 판결이면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계약이면 60일이고 나머지는 6개월이니까입니다. 여기는 판결이면 상속이면 경매면 다 계약 외입니다. 6월입니다. 6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2번에 증여라고 있습니다. 증여는 뭡니까? 증여는 주기로 합의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면 60일이 맞죠입니다. 2번이 벌써 60일, 그리고 1번은 6개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다. 그입니다. 자, 세 번째 경매 나왔죠. 이렇게 계약 외를 자꾸 물어봅니다. 경매는 계약 외입니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6개월. 그럼 답은 벌써 2번이네. 1번, 3번 6개월 갔잖아요. 이제 벌써 다른 건 하나는 2번이었습니다. 네 번째 상속도 마찬가지네요. 걔도 6개월. 그리고 토지 수용법. 지금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엄청 길어졌죠. 환매권의 행사.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도 계약 외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그럼 여기는 다 6개월. 2번만 60일. 답은 2번. 이렇게 찾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33번 쪽에서 이제 고객의 그 설명인데 고객 유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맞는 것은 그려놨고요. 자, 이런 것들 뭐 시험 문제는 간단해 보시고 경영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자, 1번 쪽에서 부동산 구입 시 가격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고객을 가격 의식형 고객이라고 한다. 우리 말만 들어봐도 이상한 요기입니다. 가격에 정말 심하게 민감하신 분, 그분이 바로 가격 의식형이고요. 무슨 관심이 없는 분이 가격 의식형이라고 합니다. 가격 의식한다는데 그입니다. 전혀 설명이 안 맞고 1번 틀렸고, 자, 두 번째 우유부단형. 결정을 못하는 사람을 우유부단형. 고객이란 부동산의 이해득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입의사가 있으면 즉시 단도직입적으로 벌써 앞에 하고 안 맞네요. 우유부단.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왜 결정을 못하냐? 그입니다. 빨리 결정을 하고 나가든지 뭐 하든지 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 안 한다고 여기입니다. 우유부단형.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 준다고 해도 좋고 술 준다고 해도 좋고 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또 엉뚱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유형이 바로 여기는 우유부단형입니다. 1번도 2번도 전혀 설명이 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거래 의사나 널리러 다닌다 그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개업 공인 의사를 널리러 다니는 형을 바로 무목적형 널리명이라고 한다. 세 번째가 정확하네요. 정말 살 생각도 전혀 없고요. 돈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 그러면서도 개업 공인주사를 널리러 다니면서 꼭 살 것처럼 해갖고 커피만 마시고 나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널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설득에 반응이 없고요. 무리하게 말을 시키면 역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만사 긍정형. 만사 긍정은 이래도 적고 1억도 적고 2억도 적고 막 5억도 적고 또 얘기하니까 10억도 적고 자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좋다는 거. 만사 긍정형. 자, 이런 분하고 앞에 설명이 맞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침묵 방어형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쪽에 자기 과장형. 고객은 자기의 신분이나 능력을 있는 그대로 과장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죠입니다. 자기 지위나 수입을 엄청나게 높이려는 분. 요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과장형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애쿠사나 몰고 오셔가고 별 쇼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 그냥 전개에서 큰 힘을 같이 그냥 떠들어 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기 과장형 하셔야 됩니다. 자, 5번도 설명이 전혀 안 맞고요.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34번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나오죠.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실까요? 앞에 또 나왔었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은 10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앞에도 이상해서 또 이상한 겁니다. 결격 사유 있어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이 바로 X 맞지 않습니다. 조금 중복이 되니까 잘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5번 쪽에서는 주택임대차 적용 범위라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너무 간단해요. 자, 먼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부 말고도 일부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너무 적으면 적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가 3분의 1밖에 주거용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막 영업용 차라리 상가로 가라고 합니다. 일부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1번이 틀렸네요. 전부 옆에 일부도 있습니다. 일부도 적용돼요. 보기 나름으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입니다. 바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 쪽에서 갑은 이게 전속중개계약에서 날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2012년 5월 10일에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하고 관련해서 이제 개업공개사 을과 유효기간 5일로 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법률로 봤을 때 설명 중에서 옳은 설명은 뭐가 될까요? 옳은 거 하나만 골라주셔야 됩니다. 1번 맞는지 보실까요? 자, 먼저 5개월이라고 3개월로 단축된답니다. 아주 옹탄 수리는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소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맞기는 맞는데 짧게 길게 안 되냐고입니다. 그리고 가불간의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단축됩니까? 아니요. 그냥 5개월로 그대로 인정돼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번 X입니다. 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또 나왔죠. 5년 보존합니까? 3년요. 2번은 금방 틀렸다 알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을이 일간신문에다가 중개사만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지체 없이 그리고 가반 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여기 지체 없이가 나와야 될 맞습니다. 왜요? 공개는 7일 이내지만 공개하고 그 내용 통지만큼은 여기는 지체 없이 해줘야 됩니다. 3번이 정확해요. 맞습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그리고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 을은 한번 날짜가 맞는지 보실까요? 열을 그려놨습니다. 2012년 5월 20일 10일에 바로 전속중개 의뢰 받았으면 체결했으면 언제입니까? 17일까지는 해야 되죠. 7일 이내니까 입니다. 20일 때문에 X입니다. 무슨 열흘을 기다렸냐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공개하고 있으면 20일에 공개했으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X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을은 갑한 때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2주일에 유례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되고 맞죠? 근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방법이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화통으로도 되겠네요. 구두로도 되겠네요. 자, 그게 안 되고 서면으로만 되죠입니다. 잘 나가다가 뒤에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것은 거래 사실을 통보할 때 사업자한테 통보할 때는 제한이 없었지 여기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됩니다. 꼬박꼬박 문서로서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 37번 쪽에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가 나오죠. 여기도 설명을 줘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때 저 뒤로 보실까요? 한때는 그 날로부터 벌써 알려줬죠. 그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도 다음 날 사업자 등록 신청도 언제라고요?
다음 날, 꼭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래야 맞습니다. 그 날로부터 X.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1회 위에 있는 그 요건과 사업자 등록 신청 그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경매나 또는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선순위가 아닙니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맞죠.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몇 번? 2번이 맞았네요. 2번이 맞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했었던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어요. 입니다. 뭐 6개월도 가능해요. 주택도 2년 미만은 2년을 본다고 했지만 1년도 되는 것처럼 여기도 1년 미만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임차인만 또 주장도 되고 유효함을 그입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엉뚱하고요.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이제 금액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설명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천에서 6,500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최우선 변제를 서울인데요. 받을 수 있는 그 규모가 4,500만 원 달라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일정액은 2천만 원까지다. 4천만 원도 아니고 그냥 4,500도 2천만 원 아니잖아요. 1,35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예 달라져서 5천에서 1,500이 아니라 지금은 6,500에서 2,200까지로 달라졌습니다. 해설까지도 수정을 약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너무 엉뚱하고요. 자, 5번 해보실까요? 자, 먼저 자, 임대인 쪽에서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했을 때 기준금에다가 얼마를 곱했나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전환할 경우에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연 1할 4푼 그려놨습니다. 얼마입니까? 1할 2푼 12%가 합니다. 연 12%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차임액을 자,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연 12% 또는 그랬습니다. 기준금리에다가 4배가 아니라 4.5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장 꼭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38번 쪽에서 자, 기간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기준을 검토해서 등록 처분을 하여야 한다. 아까 얼마나 했습니까? 일주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7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X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에서 엉뚱하게 받으니까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한 때는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그쪽은 아예 신고를 안 받았으니까 모릅니다. 먼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 하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7일 이내에 이를 통보를 하여야 한다. 등록관청끼리는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했지 우리가 신고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가 맞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또 숫자를 바꾸었네요. 얼마라고요? 1년 이내. 그래야 맞습니다. 자, 운영하지 않았을 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6개월 때문에 X고요. 그리고 네 번째,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을 때 애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를 해서 맞을 것도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앞에를 봐야 됩니다. 휴업을 한 때에는 한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먼저 여기는 사후 신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7일 이내 맞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공개 요청을 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네요. 답은 5번이 맞았습니다. 38번은 5번. 그 다음에 39번에서 이제 틀린 게 나오죠.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수의계약은 내가 사겠다. 의사표시에 따르는 게 바로 이제 수의계약입니다. 먼저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그래서 압류 부동산입니다. 공매에서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은 의사에 따른다. 내가 살게요. 그럼 그 사람한테 사라고 공사가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입니다. 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에서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재매각으로 다시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안 맞고요. 그 다음 이제 40번 쪽에서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사, 겸업 꼭 나오죠. 별표 3개 이런 식이고요. 근데 여기는 올바른 것은, 맞는 것은 1번 보실까요? 나 먼저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첫 번째 맞았습니다.
옳은 거 맞습니다. 기업법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의 건설 그리고 분양업. 건설 분양업이 말됩니까? 분양 대행 그랬습니다. 건설업은 당연히 안 되고 입니다.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기업번에 중개 의뢰는 의뢰에 따라서 여기는 맞았고요. 도배등 또는 이사업체등 주거 이전의 부수에는 용역업 그랬습니다. 용역의 알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용역업 때문에 X. 꼭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자. 그 다음에 1번 또 나왔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할 사람이 누군데?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야 맞습니다. 벌써 1번 또 틀렸고요. 민번에 앞에 한번 나왔었죠. 주택의 임대업. 그게 아니라 임대 관리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나오면 거기는 업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무슨 임대업이냐고 임대 관리지 또는 임대 관리업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안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업번 하나만 맞았습니다. 1번만 맞았습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바로 3회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